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정서에서는요, 피곤해. 특히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더 이렇게 수직 관계에서는 질문이 많고, 리액션이 강하고, 반박을 많이 하고, 아, 쟤 너무 피곤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에 대한 니즈는 다 갖고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너무입니다. 설 다들 뭐 잘 보내셨죠? 예. 저희가 보통 뭔가 달력 이렇게 딱 넘기고 2021년 1월 1일 달력을 딱 보면 새해가 바뀌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의미가 없지만, 보통 1월 달에는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은 보통 방학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봄방학이라는 게 요즘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어설프게도 있고, 그게 보통 이제 보면은 설을 지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졸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을 준비하는 예비 준비 기간?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딱 설 연휴가 지나면, 예, 뭔가 굉장히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학생들이 3월 2일을 막 이렇게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진짜 1년 중에 학생들이 누려야 될 무언가를 다 잃어버린 정말 암울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올해는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래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하고,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주로 학교로 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요게 또 변수가 생겼네.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뭐 이제 사실 대면 수업, 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 실제로 직접 만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에 적응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그런 신호가 정말 현실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담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어서 사실은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뭔가 주기를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하기엔 너무나 이제 시간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뭐 비대면, 뭐 화상으로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발달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상담이든 뭐 코칭이든 뭐든 하여튼 여기 와야 돼. 와서 여기 앞에 앉아야 돼. 그래서 여기 거리도 1m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본질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왠지 이렇게 전화나 다른 걸로 뭔가를 상담을 하던 컨설팅을 하던 코칭을 하던 하면, 이렇게 직접 와서 여기 앞에 앉아갖고 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생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걸 이제 제가 봤는데, 어머,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강의를 잘 못하시는 어떤 그런 교수님들은 이런 비대면 강의를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없잖아요. 다만 뭐만 바뀌는 거예요.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느냐,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왜 어려워하실까? 네. 왜냐면 나는 안 어렵거든. 나는 이거나 그거나 뭐 나는 똑같아. 근데
유난스럽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수업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표현력. 예, 제가 지난번에 미투 20일, 예, 제가 안무할 때도 어떤 표현의 그때는 약간 뭐 스킬 같은 거를 말했다면, 이제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든 가족이든 자녀든 부모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뭐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히 한국 정서에서는요 좀 피곤해. 예. 특히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더 이렇게 수직 관계에서는 어른들 입장에서 질문이 많고, 그렇죠? 리액션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 어떤 논제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쟤 너무 피곤해. 애가 왜 저렇게 피곤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표현을 안 하면 순해. 순해. 그냥, 그리고 편해.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키우기 쉬워. 수월해. 뭐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죠. 예. 그런 표현보다는 수월하다. 조금 수월하다. 까탈스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유전자의 퍼스널리티라는 거는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원래 퍼스널리티는 이렇게 말하는 걸밖에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네. 힘들어해요. 피곤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더러 뭐라 되게 잘한다 이렇게 가끔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외국 친구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막 자유롭게 하는 편은 아니고, 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이 선생님들, 교수님들 중에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표현을 강요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표현을 규제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방면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노출했을 때, 저분이 이제 교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노출되는 부분이 많지만 집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표현을 강요하거나 표현을 규제하는 어떤 그 방법은 또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표현을 규제하는 분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아이한테 요청을 하거나 학생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따르지 않고,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지금 해야 돼요? 이따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청을 그냥 무조건 즉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피곤하잖아. 내가 그럼 왜냐면 나에게 한마디 딱 했어. 그럼 알아서 끝내야 되는데 왜요? 지금 해야 돼요? 엄마 나 이거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다른 데서 책 봤는데 그런 거 없던데 이런 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내가 계속 뭔가 거기에 응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에너지가 많고 아는 게 많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거를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돼 있을 때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는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요?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규제를 계속 하다가 아 시끄러! 야 엄마가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달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저희 시대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뭘 하냐면은 자꾸 표현을 강요를 합니다. 자, 질문 하나씩 해봐. 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씩 해보래요. 아니, 질문이라는 게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모르거나, 내가 더 알고 싶거나, 이럴 때 나오는 게 질문이 있고, 그게 내 마음의 표현인 건데, 그거를 막 강요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아, 나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드러나느냐? 예.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말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누구나요. 자, 표현을 굉장히 규제당했던 친구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자꾸 이제 뭔가 표현을 끌어내려고 억지로 상대가 이렇게 요청하려고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계속 뭔가 그 표현을 이끌어내려고 애쓴 그 대상자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에 대한 어떤 니즈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표현을 이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과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내가 뭔가의 그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뭐라 그럴까, 어떤, 그쵸, 뭐, 정서, 뭐, 다 똑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 욕구는 누구한테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야 한번 표현해봐, 야 한번 말해봐, 질문해봐, 너 느낀 점 뭐 얘기해봐, 이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자기의 크기만큼 다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적 그 뭐라 그럴까요, 능력, 그것이 좀 발달돼서 쓰는 사용 언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게 우리가 보통 남녀의 차이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는 한 5천 개의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고, 뭐 여자는 뭐 한 2만 개의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감정의 배설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스스로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뭔가 다시 또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해서 내리면서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평정심을 찾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굉장히 불편한 정서가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렇죠?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뭐는 같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의 총 욕구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즉 뭐냐면 예를 들면 보통 제가 주변에서 참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볼 때, 아니면 연인 사이, 뭐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어떤 파트너와의 어떤 사이, 이랬을 때 한쪽이 아무 표현을 안 하면 상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표현할 게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마음속에 앙금이나 마음속에 하고 싶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인 덩어리가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 3번 정도 곱씹습니다. 3번 정도 곱씹고 저는 표현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리해서 그래야 이제 뭐가 됐던 간에 어떤 감정은 좀 덜 상하고 서로의 어떤 관계는 앞으로 쭉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름 생각한 기준이 그거였어요. 3번은 담아두고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표현은 다 정리한 요약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참는 동안에 정리하면서 모두 같이 빠지냐면 저희 불편한 감정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게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뭐 별로 표현하지 않아, 싫은 티를 안 냈어, 이러면 어때? 저 사람은 그게 다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뭔가를 막 표현했을 때 막 리액션 어머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막 굉장히 막 사실 억지를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총량은. 다만 그것을 얼마나 큰 그릇이 커서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이 작아서 조금밖에 못 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 또한, 표현이라는 것 또한 양은 달라도 그 내면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본질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우리 애인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가 뭐 잔소리를 하든 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특별히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면도 그냥 별로 크게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좀 과장되게 좀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막 불만도 굉장히 많고 뭐도 많고 막 너무 피곤해? 라고 해서 선입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사람을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범죄 중에 저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뭐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굉장히 통계적이었던 파트에서 그것들이 총량이 한꺼번에 뻥 터지는 어떤 순간과 상황이 돼서 나타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들은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뭐 내 애인은, 우리 와이프는, 우리 마누라는, 우리 부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한 번에 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그 표현은 너무 자주 하잖아요. 맨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뻑하면 우리 헤어져, 그럴 거면 이혼해,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본심이 정말 헤어지기를 원하거나 이혼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나 지금 화났거든? 화난 정도가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집중 좀 하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거를 좀 경감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많이 잃죠. 그래서 모든 표현이 너무 과하면 신뢰를 잃고요. 모든 표현이 너무 이제 절제돼 있으면 언젠가는 그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뻥 터질 수도 있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표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잣대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본 뉴스 중에 하나가 그 하버드대 무슨 교수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무슨 논문을 썼는데 뭐 이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하고 뭐 위안부 문제나 뭐 하여튼 그쪽의 분야에 대한 무슨 논문을 쓰셨나 봐요. 뭐 제가 논문을 읽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 것 같은데 그 하버드대 총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총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어떤 지식이든 뭐든 주장이든 그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자유적 표현에 의해서 누군가가 좀 심정적으로 불편해도 그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게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서 가장 그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뭐냐면 주장과 논문이 다른 이유는요. 우리 논문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논문 표절 시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표절 시비라는 게 사실 인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표절 시비에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내 생각이나 그 사람 생각이나 뭐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인용을 제대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재해주지 않으면 그게 표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 근거, 그 다음에 출처, 그 다음에 어떤 확인해야 되는 그 이론적 뭐라 그래야 되나 이론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분명한 논거에 의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역사나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은 본인이 뭐 사실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어떤 출처를 갖다 쓸 거면 관계 내에서에 있는 출처잖아요. 근데 자기가 유리한 출처만 갖다가 쓰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서 뭔가를 제시해라 했더니 그럼 별로 제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굳이 그거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논문은 아니죠. 저도 이제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이 사설이나 칼럼과 다른 이유는 물론 사설이나 칼럼은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써야 되는 어떤 뭐라 그러나 기준이 논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쓰는 게 사설이나 이제 칼럼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논문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그 근거와 이론과 논리와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의 차이인데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리고 뭐 불편해? 너희들이 참어. 이거 원래 그런 거야?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요. 제가 누군가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한다면 제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왜곡된 것을 말하고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뭐 감정에 진짜 치명적인 무언가를 얻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면 악플러? 이런 사람들 스토커? 이런 사람들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플러? 아니 자기 생각이 그래서 그렇다고 썼다는데 왜 잡아갑니까? 그렇게 치면? 그리고 뭐 스토커? 아니 내가 좋아서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표현이야. 나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표현한 건데 왜 잡아갑니까? 스토커? 왜 범죄라고 해요? 이거는 그리고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치면 학대, 방임 모든 것들이 다 내 스타일대로의 내 표현이었다. 뭐 예를 들면 길 가면서 뭐 노상방뇨를 하든 길 가면서 옷을 훌렁훌렁 다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든 아니 나는 그러고 싶어. 나는 내 아름다운 몸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것도 표현의 자유야.
뭐 남의 집 앞에서 나는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밤새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뭐 이런 모든 사회적으로 어떤 규제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다 넘어서서 자윤이가 괜찮아, 민폐 당하는 사람 감수해야 돼 라고 할 거면요, 모든 사회적 질서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어폭력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 정도로 나는 기분이 나빠. 언어폭력,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난 저 사람 정말 내 입장에서는 그냥 패서 싶었어. 그럼 내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던 말던 그런 식의 논리로 가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도덕, 질서, 그 다음에 윤리, 상식,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지나가는 시정 잡배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에휴 그렇지라고 했을 텐데, 그래도 이 학문을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게 또 정치적인 이유, 또 개인적인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 거기까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로든 다 전달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위험성을 제가 정말 느끼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자꾸 우리가 무시를 하고 뭐든지 그것들 안으로만 다 밀어넣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모두 다 용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도 다 표현의 자유 앞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이더라고, 다 이렇게 논리를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달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은요, 이렇게 뭔가 리액션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제국의 아이들의 읍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읍스 오마이갓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제 표현의 방법이길래 제가 한번 이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인은 어떤 표현을 어느 만큼의 선을 지켜가면서 하시는지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